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한 발 빠른 취재로 여러분들에게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역전의 용사들 저희들이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집중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 당연히 구속될 줄 알았는데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석연치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비상겸 당일날 김성훈이 지시해서 국무위원들의 출입 기록을 없애라 또는 출입 기록을 남기지 마라라고 하는 충격적인 정언이 나왔는데 이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김성훈을 왜 지금 현재 윤석열과 김건희가 보호해야 하는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명태균과 관련된 오늘 재판이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명태균 드디어 검찰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내용 외에도 명태균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혹시라도 공익 제보자로 스스로 탈바꿈할 가능성은 없는지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갑수 문화평론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종욱 정치학 박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그리고 한발 빠른 취재의 대명사입니다. 이상호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서부지법 폭동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일단 이 소식은 여러분들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성훈과 관련된 우리가 놓치고 있을 수 있다. 자, 박지원 원장이 김성훈이라는 자가 어떻게 김건희에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폭로 형식으로 국회에서 얘기했는데 먼저 그 얘기 듣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성훈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면은 진해 휴가 갔는데 김건희가 회는 바다에서 작살로 잡은 회가 피가 빠지니까 맛있다 하니까 김성훈이 진해에 있는 화로집에 가서 생선을 사다가 가두리 딱 걸쳐놓고 바다에서 작살로 잡는 것을 찍어가지고 김건희한테 보여주면서 이게 그 생선입니다 하니까 김건희가 역시 우리 경호처는 멋있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영부인을 경호한 게 아니라 심리를 경호해서 아부를 경호한 사람이에요. 자, 저 내용 이제 들어보셨는데 네. 김성훈이 정말로 기획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잘 보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인데 본성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우리 사극 같은 데서 많이 보는 극단적인 간신 뭐 그런 모습인데 애초부터 이제 그 경호처 외곽의 역할을 하다가 경호처 사장까지 오는 동안에 거의 상상 초월의 아부의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동안 나오는 게 전부 그런 거 아니에요. 찬미 가서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회 얘기 나오고 그밖에 뭐 또 자잘한 얘기가 있던데 이건 꼭 범죄라기보다도 경호처가 어떻게 작동됐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고요. 지금 이 사람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이 사람이 마땅히 체포돼야 하는데 어째서 영장 무슨 반려라는 형태로 해서 체포를 못했는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밝혀 나가야 될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됐는데 뭐 계속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윤건희 부부의 여러 활동들에 있어서 너무나 소상한 걸 많이 알아서 입을 막아둬야 될 대상 1번이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일단 저 내용도 가두리 양식장처럼 만들어서 이제 작살로 잡아서 찍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것도 중요한데 오늘 더 중요한 내용을 먼저 짚고 넘어가서 저 사람의 행태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밟아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실에서 12.3 계엄 당시에 김성훈 차장의 지시로 이광호 본부장이 국무위원들의 출입 기록을 아예 없애버려라. 자, 저게 나오는데요. 먼저 저 내용 조금 읽어주시죠. 네. 12월 3일 계엄 당일 김성훈 차장 지시로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대통령실 출입한 국무위원들 그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출입 기록이 그 명단을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죠. 남기지 마라. 아예 쓰지 마라. 이제 이렇게 했다는 그렇죠. 겁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너무 자세히 상황을 말씀드리면 제보자가 특정되기 때문에 더는 자세히 알려드릴 수 없지만 윤석열 비상계엄 선언 전에 김성훈 차장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었다 하는 추론이 가능한 대목이죠. 그런데 구속영장이 오늘 검찰에 의해 기각됐다는 사실이 바로 이런
저간의 추론을 더 강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냐. 네. 따라서 김성훈의 뒤를 봐주는 세력이 누군지 반드시 밝혀야 된다는 게 제보의 핵심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김종국 박사께 여쭤보면 저게 사실이라면 비상계엄 당일날 김성훈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국무위원들이 출입을 하지 않습니까? 비상국무회의를 열어야 하니까 이 기록을 없애라고 했다면 윤석열로부터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은 계엄의 동조 또는 협력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 아닙니까? 뭐 저희들이 대체로 얘기했던 건 소위 김성훈이 김용현 사단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엄의 핵심 라인은 윤석열과 김용현이다. 그러면 김용현 라인인데 그 라인 중에서도 경호처에 있는 경호처 차장 정도라면 이 사실을 모르고 대통령을 보좌할래야 경호할래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꽤 오랜 기간입니다만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내란 준비가 9월부터 진행이 됐다고 하면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박종준과 김성훈, 그다음에 이광우 이 사람, 그러니까 경호처 핵심 라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 경호에서 따라다녔을 거라고요. 저 그럼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 내란 상황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저는 김용현과 지금 김성훈 이 사람이 제일 잘할 거다. 네. 박종준 정도가 저렇게 본인 스스로 사표를 냈을 때는 긴밀히 그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면 저는 윤석열, 그다음에 김용현, 김성훈 라인, 이강호까지 이 라인들이 핵심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들이 판단되는 거고 그 전까지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검찰의 수사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초반에 갑자기 특전사령관 등 이런 사령관들을 싹 잡아들여서 왜 저러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까지 딱 막으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수준까지만 수사를 하고 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서서히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이번 같은 건 마찬가지입니다만 김성훈이라고 하는 실제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끝까지 윤석열을 지키려고 하면서 소위 물리력이라고 하는 어떤 총까지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들을 지시했던 사람을 체포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라고 하는 건 검찰이 이분과 관련해서 뭔가 있지 않고서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별로 없다. 그렇다면 뭐가 걸려있겠냐? 이게 소위 내란이라는 문제가 아니고는 이 문제를 설명할 도리가 없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적어도 심우정 검찰총장과 민정수석, 김주현 이 라인들이 실무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했을 것 같고 중간에 이제 이상민이니 법제처장이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꼭 이 법꾸라지들인데 실제로 그 힘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저는 민정수석과 검찰총장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초반부터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누차에 걸쳐서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우정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수사 대상이다라고 하는 측면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검찰 출입 기자를 하면서 일상적으로 봤던 게 영장의 신청으로부터 청구 과정이거든요. 거기서 소위 말하면 검찰의 장난질이 진행되는 루트이기 때문에 기자들은 관심이 많죠. 근데 이번에도 사실은 저 서부지법 폭동 와중에 사실은 지금 검찰이 그 폭동 와중에 통과시킨 거예요. 기각을 시켜버린 건데 네. 그만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폭동을 이용해서 처리한 것이거든요. 네. 지금 보면 그 과정도 살펴야 되고 여러 가지 도대체 왜 이걸 얘들이 가장 중요한 키맨으로 지금 보이는데 김성훈이가 왜 김성훈을 풀어줬어야만 하는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 씨 측근의 가장 사생활부터 시작해서 쿠데타 모의 과정에 대해서 가장 깊이 연루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아는 거죠. 네. 아는 거죠. 또 다른 거는 그래서 윤 씨 측근을 보호하는 필요 때문에 김성훈이를 풀어줬어야 했고 두 번째는 검찰로 가는 루트이기 때문인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장 지금 오늘도 공수처에서 안가에 대해서 CCTV 확보하러 갔다가 돌아왔어요. 김성훈이가 직접 지휘해서 CCTV 못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연장선상에서 윤석열과 검찰로 가는 길을 다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무회의 열리던 당일날 기록을 다 없애라고 하는 것과 안가의 CCTV 자료를 없애라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무회의 의결 전후로 모든 내부적인 동향에 대해서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하는 의지인데 그 과정에서 사실 검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게 이제 이번에 김성훈에 대한 영장 기각인 것이죠. 자, 그래서 누군가 배우가 있다. 김성훈을 지금 인신구속을 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너무나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다. 김주현 수석 이야기 나오고 신문지 검찰총장까지 얘기 나오는데 단정해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뭔가 살아 움직이면서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감춰야 될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 아니겠냐 하고 추정하고 있잖아요. 다만 오늘 흘러나온 보도를 저도 이제 쭉 보면서 왔는데 경찰이 제시한 그 김성훈 체포영장을 기각한 게 아니래요. 반려라고 해요. 그 반려가 뭐냐 했더니 다시 써와라는 소리래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의 적시 내용이 부실하니까 예. 다시 써와라라는 식으로 이제 변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다시 체포영장이 쓰여져 갖고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까지는 국회에서 박은정 의원도 그렇고 이 문제를 대단히 이상한 문제로 지금 크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체포를 안 시키느냐? 그 뒤에는 사실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무슨 작용이 있는 거 아니냐? 감춰야 될 일이 많고 김성훈의 입이 열리게 되면 이 두 부부에게 불안한 일이 많지 않느냐라는 추정들을 지금 파다하게 하고 있는 중인 거죠. 한겨레 신문에서 단독 보도한 것이 이제 체포 전에 윤석열 체포 전에 총 쏠 수 없나라고 이제 구체적인 질문을 했고 알겠습니다라고 이제 답변 나왔잖아요. 이것도 구속을 시키기에 충분한 증거 아닌가요? 아니 차고 넘쳐요. 예. 그러니까 이미 제가 이게 아니어도 차고 넘치는 내용들을 다 확인했고 이건 그냥 우리가 이게 뭐죠 그 암암리에 조사한 게 아니라 눈으로 다 봤던 거예요. 공수처와 공조본이 직접 체포영장을 실행하려고 갔을 때 다 막았던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왜 막았겠습니까? 증거를 인멸하거나 아니면 피의자를 내놓지 않기 위해서 한 행위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한테 저희 경호처장, 그러니까 경호처장의 권한대행이라는 막강한 권한이 있는 한 그자는 구속이 안 되면 그 일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건 뻔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까 반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오늘 그 법사위에서 얘기하니까 기각이 맞다라고 정확히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려라고 니네들 왜 이렇게 반려라고 설명한 거야? 검찰 니네들 반려한 거 아니잖아. 니네들 기각한 거 아니야. 근데 왜 말을 갖다 반려라고 이상한 얘기를 해서 뭔가 예를 들면 검찰은 문제가 없는데 경찰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너희들이 문제가 있어라고 얘기를 해서 맞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기각이 맞지? 했더니 기각이 맞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오늘 그 경찰이 확인했다라고 하는 내용은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뭐냐면 윤이잖아요. 윤석열이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네. 아니 대통령이라는 자가 직무가 정지됐습니다만 공적인 체포영장이 오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있는 경호처 차장한테 총을 쏠 수 없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는 건 총을 쏘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네? 아니 총을 쏘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물어봤더니 경호차장이라는 자가 네 알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총을 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경호차장이 야 쟤 죽이면 안 되냐? 올라올 때 네 알겠습니다. 죽일 수 있죠. 저희가 확대 해석한다면 이런 내용까지 나와서 확인이 됐고 경찰이 검찰에 이거가 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내용을 알고도 야 이거 안 돼라고 얘기한 이유는 하나잖아요. 걔 자진 출석했잖아. 뭔 자진 출석을 했습니까? 한 번, 두 번 불러가지고 안 왔다가 세 번째나 온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전 제가 볼 땐 이 정도의 내막이라면 검찰이 이 사실을 단지 그냥 자진 출두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김용현은 뭐야? 김용현은 바로 갔어요. 바로 갔는데 그냥 바로 예를 들면 바로 체포해서 구속영장 청구해가지고 구속했습니다. 전 그렇다면 김용현보다 더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이 중요한 게 사실 저렇게 김성훈한테 지시하고 김성훈이 긍정적 답변을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광우가 실제로 권총이랑 기관단총을 관저로 옮겨서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지시를 한 게 또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고 일단 유사시 2차 관문까지 뚫고 들어오면 총 들고 뛰어나와라 라고 하는 사전 지시까지 했던 게 드러나면서 더더구나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사유가 강화된 것인데 그거를 지금 검찰은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반려라는 건 유보적으로 언제든지 니들이 제대로 된 걸 가져오면 우리가 청구해줄게라고 언론 플레이인데 사실은 기각을 통해서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린 거거든요. 추가적인 신청을. 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결국은
저들은 용산도 막고 검찰로 오는 것도 막은 건데 그 의사결정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로 서부지검으로 영장을 경찰이 신청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영장 같은 경우에 법원도 그렇습니다만 주말에는 영장 그 발부 청구 여부를 당직 검사가 결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당직 검사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언론과 관련됐거나 선출직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 등과 관련된 영장 사무 같은 경우는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울 서부지청장 그리고 지청장의 상선은 이제 대검 형사과장이거든요, 검사장. 그래서 당연히 검찰총장 심우정까지 보고가 돼서 사실 저 정도 사안에 대해서는 지휘가 내려가는 게 맞고, 그렇다면 심우정, 당장 지금 수사 대상이어야 되는 심우정이 직접 검찰로 불똥이 튀는 걸 막기 위해서 영장을 기각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대단히 심각한 것이죠. 지금 이 내란 사태 터지고 나서 여태까지 아무런 이른바 내란 지지파이에서 공격받지 않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 검찰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검찰 자세히 들여다봐야 된다. 그리고 재밌는 게 법무부 차관이 오늘 이제 물어보잖아요. 박은정 의원이 이거 대검 형사부에서 한 거 아닙니까? 형사부가 모릅니까? 그랬더니 차관이 모른다는 거예요. 계속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네.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왜 기각했는지 법무부 차관이 모른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법무부 차관도 만약에 실제로 이거 몰랐다 그러면 검찰이 싹 숨긴 거예요. 몰랐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그렇다면 더 큰 문제인 거죠. 패싱, 예. 그러면 법무부가 소위 통할적으로 지휘를 하는 어떤 장인데 그 장도 모르게 검찰총장이 그냥 기각을 시켰다라는 거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총장도 모른다며 그냥 예를 들면 서부지검에서 알아서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이 과정을 보면 매우 중대한 무엇인가가 숨어 있다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밖에 없다. 실제 오늘 또 어떤 스트레이트가 있었냐면 되게 중요한 스트레이트인데 검찰이 야 니네 어차피 수사 능력도 안 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사 조사에 응하지 않고 계시잖아. 오늘 오후 3시 40분에 이제 검사들이 직접 갔단 말이에요. 수감 시설까지. 그런데도 불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사전에 석동현이나 윤석열이나 검찰이랑 다 인식이 된 것 같은데 니네 어차피 수사도 진정 안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빨리 우리 검찰로 신병 넘겨라는 취지의 고문이 넘어갔다고 원래 하는데 열을 나눠서 하기로 했는데 네네. 예, 빨리 더 달라고. 빨리 달라는 거죠. 그거는 빨리 적극적으로 털겠다는 의미는 절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게, 왜냐하면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심우정이 왜 조사를 받아야 되냐면 심우정이 사실 김용희 의원을 전화 통화해가지고 수사 받도록 모신 당사자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 그 직전에 저들의 구테타의 어떤 그 의도라고 계속 목적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정선거 관련해서 안양지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 사안 때문에 자기들이 뭔가 이 사안을 가지고 왔다는 부분이 드러나니까 검찰로 이게 튈 거기 때문에 이미 구테타 이전에 부정선거에 대해 인식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었단 말이에요. 엉터리 수사가. 그걸 감추기 위한 자구책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이제 검찰이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대통령실과 함께 손을 잡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심우정이 있다. 심우정 뭐 내란죄로 반드시 체포돼야 되고 사법 처리를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엄청 높은데, 자, 검찰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서 이게 판을 흔들고 있다라는 이야기, 거기에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김성훈이다라고 이제 지금 얘기 나오는데, 이런 검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기다려는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우려하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은 매우 파다하게 알려졌지만 검찰의 법 기술, 예. 그러니까 윤석열을 인계받아서 검찰이 검찰 측에 의해서 이제 이 수사가 그리고 기소가 이루어지면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보면 중대 혐의를 적용 못할 내용으로 이제 기소장이 마련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인 거죠. 그 예방책의 하나로 김성호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등등의 이런 얘기, 아직 확정된 건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여러 정황들을 보고 어떻게 검찰 행태를 보고 염려를 하는 상황이 있는 거니까 어쨌든 수사 주도권을 특검 이전에 검찰에서 다 요리해 버리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죠. 조국 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에
이제 올려놓은 글도 있고요. 자, 지금 김성훈 살리게 할 거냐, 총장이 책임지라는 거를 이제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저렇게 많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에 대해서 왜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이제 쭉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자, 총을 못 쏘면 칼이라도 쓰라는 수개의 위법한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한 김성훈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검찰의 변명은 기가 찬다. 윤석열이 체포됐고 재범 우려가 없으며 경찰 조사에서 자진 출석했다는 게 이유인데 도저히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조금 전에 제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듯이 12.3 비상계엄 당시에 국무위원 출석 기록까지 없애라고 하는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 판인데 뭔가 상황이 매우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왔던 보도 내용이 한겨레 신문 보도 내용인데도 자, 비아폰의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누가 지시했느냐? 윤석열이 지시했다.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지금 빨리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경찰에서 뭔가 조치를 추가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경찰에서 이광우에 대해서 아예 칭찬도 안 해버렸잖아요. 안 한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해도 안 해줄 거니까라고 판단한 측면이 있는 상황인데요. 추정해 보면 그런 겁니다. 맨 처음에 국민의힘이 죽어라 내란 특검을 갖다가 지금 맡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검찰이 어디를 수사를 안 하냐면요. 노상원 수사는 한 발도 안 나가요. 근데 노상원 수사가 어떤 거냐? 저희 이쪽은 국회 차원이라면 이쪽은 대부분 선관위 라인입니다. 선관위 라인 누가 관련이 있느냐? 국정원과 검찰이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상원에 대한 수사가 전혀 한 발도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김성훈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해버렸고 구속영장 청구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기각을 해버렸고 또 하나가 오늘 나온 내용이 뭐 재밌다는 얘기 좀 이상합니다만 김영현이 비상입법기구를 자기가 작성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뜬금없이.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김영현한테 윤석열이 떠미니까 그 변호사들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해서 야 여기 뭐 하는 거야 서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오늘 기사가 나온 것은 비상입법기구 자기가 작성을 했다. 자기가 뭘 한다고 이거 작성을 하겠습니까? 아니, 국방부 장관이 뭘 대단한 사람이라고 비상입법기구를 자기가 작성했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전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땐 수사 라인의 어떤 가이드라인들이 만들어진 상황인 것 같고 그것이 잘 작동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전 그렇다면 이 사건은 예를 들면 검찰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정하게 이쪽 진영 내란 세력이겠죠. 네. 이 딜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드는 내란 거죠. 세력이 어떤 거 한다고요? 딜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검찰. 딜을 하고 그러니까 있다. 검찰도 만약에 서로 다 이 사실이 네. 밝혀지게 됐을 때 저는 검찰의 존립 기반 자체가 없을 것이며 존립 기반 문제뿐만 아니라 연루된 자들 같은 경우도 수사장에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판단을 했다면 전 수사 과정에서 여기까지만 딱 쳐서 더 이상 넘어가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다 맞출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지금 검찰 손아귀 다 있거든요. 핵심적인 지금 저희 피의자들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고 추정해 보는 거죠. 아니 근데 태도가 달라진 건지 라인이 다른 건지 예. 초기에 검찰 특수본이 김용현 이 기소장을 이제 공표를 했어요. 그때 뭐 절단기 뭐 무슨 안돼 뭐 무시무시한 거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그 검찰이 내놓은 자료 때문에 그래도 검찰이 할 일을 하는구나 이런 얘기도 돌았고 윤석열하고 손절을 했다라고들 다 평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상황 전개에 그 김용현 관련된 자료가 굉장히 역할을 했어요. 근데 지금 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검찰이 이상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내부의 라인 간의 다툼인 건지 처음에는 윤석열하고 손절을 한 다음에 검찰이 자구책으로 강력한 수사를 하려고 했던 것인지 생각을 했는데 이후에 여론 전개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태도가 바뀌었나 지금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JH님께서 이렇게 올렸어요. 윤석열이 잡혀가도 힘이 아직 작동한다. 검찰의 움직임이 매우 이상하다. 그런데 뭐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윤석열 탄핵 구속 그리고 뭔가 우리 사회 전체 내란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싣고 있는 중에 검찰이 자 숨겨놨던 본성을 드러내면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 이것이 김성훈에게 드러나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맞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또 한 사람이 더 숨어 있습니다. 김건희가 숨어 있어요.
김건희와 관련된 수사해야 된다는 걸 촉구하고 김건희 구속 왜 시키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도 잠깐 사라졌다 아니면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자, 매우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긴장감 가지면서 계속 봐야 할 것이고요. 검찰 믿음이 가지 않는다. JKS님 말씀 그리고 검찰이 내란 공범인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라고 이제 안진영님 말씀 드려주고 계시고요. 행정공무원인 검찰들을 역대 정권들이 권력 유지의 도구로 너무 키웠다. 조작질 중이다. 다 아는 사실이다. 이탄님, 마음하나님 이렇게 해주셨고 미키님께서도 분위기 이상하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의견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명태균의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도 심상치가 않다. 명태균이 지금 황금폰을 검찰에서 아예 없애버리라라고 제안을 받았다고 지금 오늘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그러면 검찰에 대한 불신을 명태균이 이제 드러내는 것인데 이게 지금 검찰의 움직임 그리고 검찰이 뭔가 조직적으로 내란과 관련된 걸 좀 덮으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어져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권은 우리가 이번에 군부 계엄군이 개입되면서 아 독재구나 이게 체감을 한 것인데 사실 그 전부터 검찰 독재가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검찰의 물리적 수사력을 가지고 집권을 하고 정권을 운영했던 그들의 실체가 사실은 계엄령을 통해서 드러난 것인데 검찰의 의도는 정확하게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을 보유하고 검찰 스스로를 지키는 거. 그거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여태까지 보여진 검찰 행태가 그런데 갑자기 검찰이 왜 어떤 이유로 변하겠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이번 사건,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주 심플해요. 드러난 6시간의 계엄 행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빼박입니다. 빼박. 국민들이 다 봤잖아요. 그 6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무리가 없어요. 그 6시간에 대해서 오케이. 요거라도 우리가 그럼 정리를 하는 척하면서 김용현을 심우정이 전화해서 아 요것만 6시간만 우리 대충 막으면 나머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6시간 외에 나머지가 실제로 밝혀져야 되는 내용입니다. 검찰이 어떻게 개입을 했는지 그리고 윤석열과 김건희는 어떻게 이 정과정을 준비했는지 그리고 그 12월 3일 저녁에 국무위원들은 어떻게 모여서 어떤 지시를 받고 어떤 초기적인 집행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전모인데 그 전모에 대해서는 드러난 게 지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6시간에 대해서만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좋다고 박수 쳤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검찰의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그걸 결정적으로 확인하는 모멘트가 바로 오늘 김성훈에 대한 어이없는 검찰의 영장 기각인데 마찬가지로 명태균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명태균은 뭡니까? 검찰이 윤석열의 소위 말하면 주구로서 윤석열로 향하는 걸 차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해 왔지 않습니까? 창원지검에서 지난 1년 동안 손도 안 대다가 결국은 손 대는 척 하면서 여태까지 왔고 그게 마지막으로 덮을래야 덮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게 11월 4일 보고서인데 그런 측면에서 명태균이 황금폰을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딜하려고 한다? 당연히 그게 어떤 식으로든 그 망실되고 없어져야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수사 과정에서 덮을 수 있는 유일한 최고의 목표죠.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나온 보도 내용을 보면 그래서 회유를 했다는 거 충분히 이해할 검사가 수 있는 것이죠. 명태균에게 황금폰을 없애라라고 회의했다는 것을 오늘 명태균 변호사가 밝힌 사실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검찰 놀라운 수사 일이에요. 과정에서 검사가 그렇게 제안을 했다, 회유를 했다는 것인데 자, 한겨레 신문 보도에는 이제 명태균이 직접 말한 걸로 지금 이제 보도가 됐고요. 제가 이제 남상권 변호사입니다. 명태균의 변호인하고 직접 통화를 해보니까 그는 본인이 했던 이야기를 명태균 발로 이제 쓴 것 같다. 명태균이 그런 말을 했다. 검찰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없애달라고 요청했는데 명태균은 이것을 폭로하는 이유가 지금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 이제라는 것인데, 자, 명태균이 이제 저렇게 얘기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검찰을 믿지 못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뭔가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폭로를 해보자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하나 딱 잡히는 것이
윤석열과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김건희와 관련된 것들을 만약 터뜨린다면 폭발력이 상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명태균의 이런 입장 변화에 대해서는 김 교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주요하게는 이게 지금 일선에 있는 수사검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일선의 수사검사가 무언 재량권이 있다고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면 이것도 지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런 지침들을 가지고 명태균이 지금까지 계속 수사를 받아왔다면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본인에게 불리할 거라고 하는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자기에게 전혀 유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걸 알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지금까지 보면 명태균이 그런 부분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럼 본인이 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경험, 기억, 그 다음에 황금폰에 들어있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이거 갖다가 되치게 하는 방법밖에 그게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 저는 그 관계에서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누구냐? 전 윤석열보다는 김건희가 훨씬 더 가까웠을 거라 생각이 들고 김건희와 아주 긴밀한 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희가 강혜경 씨의 말을 통해서 그 통화 내용의 이면에 있는 내용이 뭔지를 강혜경 씨의 설명 통해서 다 확인한 거잖아요. 아 그래서 저랬구나. 뭐 예를 들면 아 저래서 공천을 줬구나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처럼 만약에 황금폰은 이미 지금 있는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제가 뉴스타파가 어디서 그걸 지금 하나하나 지금 부분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그 부분에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내용과 자기가 김건희와 직접 했던 경험들을 녹여넣어서 얘기한다면 저 사태가 매우 중요할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란이 발생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윤석열이 계속 내란을 할 생각이 비상계엄을 할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적어도 김영현에게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명태균 게이트가 발생을 해서 거기서 나온 수사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이걸 견딜 수가 없다라는 판단하에서 김영현을 통해서 결행을 압박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 자체가 하나하나 폭발성이 매우 클 거라고 명태균은 판단하는 것이고 그 폭발적인 내용들이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한다면 저쪽 지금 소위 내란 사태를 내전이라는 부분으로 옮겨가면서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했던 입장에서는 부패라는 고리, 국정농단이라는 고리가 걸려드는 거잖아요. 네. 좀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일종의 새로운 명태균식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무식한 오빠 소동 때 우리가 사실 잘 놀아난 거거든요. 명태균이 한테 놀아난 거예요. 이번에도 또 그런 거 아닌지는 경계를 좀 해야 됩니다. 지금 명태균이가 한 소리가 그거잖아요. 나 수사 검사가 황금폰 버리라고 했어. 네. 라고 했다면 대중이 어떻게 느끼냐. 야, 이 검사들 수사 하나도 믿을 수 없네. 엄청나게 불신을 자아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사들이 그동안 명태균 수사를 통해서 밝혀낸 사실을 불신하게끔 만드는 게 명태균 발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의아한 목적이 들어있는 것 같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명태균이 마치 대중을 향해서 김건희와 관련된 여지껏 나오지 않은 엄청난 사실을 폭로할 수도 있는 것처럼 지금 또 액션을 해요. 자기한테 시선을 모아요. 그러니까 명태균의 행동은 언제나 다목적적이어서 예, 예. 한 방향으로 절대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경계하면서 봐야 하는데 결국 이게 김성훈 그다음에 검찰의 움직임 명태균의 검찰 공격 이런 것들이 누구로 귀결되느냐 윤석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김건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김건희가 지금 판을 그리고 있고 바깥으로 계속 전화를 하고 자 땡땡땡 당 최고 지도부에 직접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일십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도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전체적인 상황을 조절하고 있다 조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존재는 바깥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단독 보도했던 것 자 배달 음식을 시켰다 땡땡 떡볶이를 시켰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 여전히 건재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다. 김건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타겟팅을 하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거 아니냐. 명태균도 그렇다면 뭔가 공익제보를 할 것처럼 하면 김종 박사의 예상처럼 김건희 건을 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게 마지막 명태균의 일종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명태균의 입장에서 뭐든지 뭐 딜을 위해서라면 동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태까지 예. 그렇게 해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김건희와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떨까 그들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김건희는 여전히 윤석열이 어떤 식으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서부지법에서도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충격적으로 반응을 폭력적으로 하는 거 보면 그렇다면은 검찰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실제로 윤석열과 윤석열 지지 세력들은 합법적으로 그 수사 중인 공수처라든가 5번이나 이미 서부지법 같은 경우는 이 수사 주체와 방법의 적법성에 대해서 확인해 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불법 뭐 자격 없는 부당한 수사 프레임으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5번이나 확인 받았는데 여전히 불법이래. 그런 면에서 저는 명태균 게이트 정도는 훨씬 더 가볍게 무시할 수 있다. 검찰로서는. 그리고 김건희 정권은 제압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의 단적인 예가 오늘 수사 과정에서 야 그거 저 폐기해. 이거 말도 안 되는 지금 영상 녹음하고 있었다는데 촬영하고 있었다는데 아무리 그 명태균의 발언을 한 반만 믿는다 해도 이상한 그런 딜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여전히 누를 수 있고 눌러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자 일단 이제 김건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조금 이따 얘기 나누기로 하고 지금 오늘 재판 과정에서 김정우 박사 저 명태균 씨가 울었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제가 어떻게 직접 듣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전화 통화도 안 보도가 되는데. 이제 보도가 이제 됐고요. 오늘 이제 울었다는 얘기. 뭐 본인이 몸이 성하지가 않은 상황이니까 예, 예. 그다음에 뭐 당연히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자체도 서러울 뿐만 아니라 다 아시겠습니다만 계속 그 본인 몸 거동이 좀 불편하게 했고 또 수술까지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수사를 받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제 그런 어떤 몸이 안 좋은 상황.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아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몸이 꽤 많이 아프다라는 내용들. 근데 혹시 저도 엑스레이 사진을 오늘 가져왔습니까? 아니요 예. 지금 그 일전에 공개를 했다가 다시 걷어들인 것 같은데 예. 실제 팩트는 무릎 수술을 받은 건 사실이고 양 무릎을 다 받았습니다. 그게 예. 엑스레이가 당사자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제로 무릎 수술을 받았는데 최근에 5일인가 1월 5일 날 네, 그 내부에서 뭐 쓰러졌다는 거예요. 독방에서 쓰러졌다. 예. 근데 실제로 이제 본인 주장으로는 이게 틀어져 가지고 이제 완전히 장애가 고착화될 상황이 예.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 그런 경우에는 물리치료라든가 후속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무릎 때문에 뭐 수술도 받아보고 했는데 사실 엄청나게 고통스럽거든요. 예. 다른 어떤 관절보다도 당장 이거 뭐 어깨면 몰라도 또 이거 화장실 가고 뭐 기본적인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니까 제가 봤을 때는 명태균이 이제 극도의 신체적 고통에 직면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나가야겠다, 여기를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상당히 좀 중요한 현실 인식이 생긴 것 같아요. 그 지난번에 보석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병보석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제가 이제 그 남상권 변호사로부터 들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몸 상태가 생각보다 아주 안 좋아서 그 병원의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구치소에서. 그래서 피고름을 엄청 많이 뽑고 이런 정도라면 일단 병보석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조건부 공익 제보에 대한 것들도 검토한 사실이 있다라고 제가 이제 듣기도 했고요. 그러면 이제 명태균의 이런 이제 상황이 혹시라도 김건희와 연결된 지점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까지 이제 들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이제 추론의 영역이고 명태균의 이런 상황과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 그리고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뭔가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명태균의 저런 이제 좀 상황이 뭔가 좀 일종의 돌파구가 될 수는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명태균 씨도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긴 예. 없을 거예요. 저는 항상 그 박근혜 사건 때 최순실을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은 박근혜 사건 때 뭐 경제수석서부터 온갖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달려 들어갔는데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최순실은 7년째 못 나와요. 네. 그러니까 묻어버릴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이 중앙에서 권력을 향유하고 다 같이 부패했으나 너만은 안 돼 하는 게 그게 명태균일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명태균이는 그냥 검찰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명태균에게 얽힌 명태균 소위 묻어 있다는 정치인들 있잖아요. 김건희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짝소리 못하고 이렇게 유죄받아서 감옥 속에 그냥 장기적으로 있기를 바랄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뭔가 이렇게 자구책으로 자꾸 뭐라도 꺼내고 하는 와중인 거죠. 우리로서도 일말의 기대는 있긴 있어요.
김 박사 좀 기대를 하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병보석을 거의 안 해주니까요, 실제적으로. 예. 그러니까 뭐 병원 통원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병보석 같은 경우를 안 해주는 상황들이 많은데 지금 제가 지금 계속 이제 그러니까 명태균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는 건데 저희가 추정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위 윤석열이 김용현하고 11월달에 얘기한 게 어떤 자기가 내란을 이렇게 원인을 세 가지로 얘기했다. 하나가 명태균 게이트의 문제와 관련된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감사원장을 탄핵할 수 있냐 이재명이가 이래가지고 정치하겠냐라는 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너도 탄핵하려고 하잖아 김용현 소위 내란을 갖다가 실행해야 될 핵심적인 주체인 국방부 장관 그 당시에 이 사람 탄핵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란을 벌인 근본적인 이유는 일본에 있는 거죠. 명태균 게이트라고 하는 건. 그럼 이 명태균 게이트가 얼마나 큰 파장이 있는 건가? 근데 이제 그 파장과 아까 그 이상호 기자님 말씀하셨을 때 지금의 내란이라는 파장과 이 두 가지 파장을 놓고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내란이 훨씬 더 큰 파장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 네. 사형 아닌 무기징역의 사안인 거고 여기는 국정농단, 그러니까 박근혜와 유사한 사안의 사안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 무게감을 저희 검찰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윤석열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만한 내용이라면 거기에 뭔가 있을 거다 분명히 뭔가는 있을 거다. 근데 그 내용 자체가 얼마나 파괴성이 있을 것이냐 지금 시점에서 이건 저희가 쉽게 추정할 수 없는 영역의 부분이긴 해요. 근데 무엇이건 적어도 윤석열에게 악재가 되는 사안은 절대 좋을 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이 하는 게 뭡니까? 여론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중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윤석열이 나올 거라 생각 본인은 안 할 것 같아요. 자, 지금 민심은 김건희에 대한 수사 지금 뭐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예를 들어 수사 보고서 내용만 보더라도 엄청난 내용이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수사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움직임은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에게 묻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김건희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김건희가 배후 조정을 하면서 건재하니까 손을 댈 수 없다고 아예 그냥 포기해 버린 겁니까? 그건 저희들의 추정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내란과 김건희가 연결돼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 저희가 지금 추정만 하는 거예요. 야 지금 이러고 정황을 보게 되면 김건희가 가만히 있었겠어? 소위 김건희, 그러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거 따지고 보면 김건희 아바타인데 이런 식의 사유 방식입니다만 저희가 실제로 김건희가 노상원과 어떤 연락 지점이 있어서 뭐 행위라는 것이 드러나거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저희들의 주장 자체가 좀 공허해질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알기는 알겠어요. 관여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알겠습니다. 관여라고 하는 게 구체성을 갖지 않게 됐을 때 파괴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아니, 분명히 근데 있거든요. 네. 다른 뭘 떠나서라도요. 사람들은 이렇게 바랄 것 같아요. 뭐 제 얘기라고 해도 좋고 일단 윤석열은 내란 하나만으로도 예. 사형 내지는 그에 준하는 처벌, 뭐 감형 없는 무기징역 이런 정도가 되고 그 외 나머지는 다 김건희랑 엮일 것 같아요. 예. 이채양명주의 대부분의 분야들, 그 부패들 예. 그리고 명태균과 엮여 있는 것들. 그래서 윤석열은 이제 사형 내지 무기인데 김건희는 20년 이상 혹은 30년 가까운 장기형을 받고 그대로 그냥 그 수형을 다 마치기를 바라는 네. 요 두 개가 목표인 건데 1차는 윤석열이 해결돼야 됩니다. 예. 윤석열이 빠져나가면 김건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윤석열이라는 배경, 검사 마누라라는 배경으로 여지껏 모든 게 발휘돼 왔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계속 지금 비상계엄과 관련된 이후 1년의 사태에 윤석열이 단독으로 결정을 했겠느냐. 뭔가 김건희가 직접적인 개입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변에 검사들이 움직이는 거, 검찰 조직, 그리고 지금 김성훈 차장, 기타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배후에 김건희가 있었다. 단독으로 절대 윤석열이 비상계엄 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김건희를 반드시 수사하지 않으면 이 문제도 비상계엄의 전모를 밝힐 수 없다라는 얘기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안가 CCTV를 공개하지 않는 거 예. 아닐까? 그래서 비화폰을 자꾸 지금 뭐 감추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경호처 차장 그리고 본부장 그리고 가족부장 셋 다 경찰에 오면서 핸드폰을 안 가져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김건희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김건희랑 통화하거나 문자 주고받았던 사람들일 거고 그러면 그게 상당히 김건희와 관련돼서 은폐 은닉해야 되는 사안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태까지 김건희가 드러나지 않은 것은 김건희가 관여도가 낮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커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저는 방금 아까 말씀 중에서 이번 쿠데타의 뭐 세 가지 드러난 건 세 가지 이유예요. 그죠? 명태균, 감사원장, 김용현. 근데 지금 가장 우리가 그래도 그럴듯해 보이는 이유는 명태균 게이트 때문인데 실제로 당론으로는 윤석열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다만 이 쿠데타 내란을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의 그 트리거를 당긴 사람은 김건희가 아니었을까. 실제로 이번 내란을 통해서 가장 혜택 본 사람 누굽니까? 지금 명태균 게이트가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윤석열과 김건희가 숨은 게 아니라 이 내란을 통해서 숨긴 거죠. 예. 그렇다면 저는 김건희의 이익이 가장 현재까지 크다. 제가 하고 있는 기억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12월 3일 날 비상계엄하고 12월 4일 날 새벽 2시쯤에 김건희를 잘 안다는 사람과 제가 직접 통화를 하고 왜 갑자기 윤석열이 이런 일을 벌였느냐라고 하면은 김건희의 평소 성정을 보면 윤석열을 아예 사지로 내몰고 본인 사는 길을 이걸로 선택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엄청나게 놀라면서 다시 이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상계엄이냐고 그게 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윤석열이 구속되는 날이 11월 15일입니다. 체포되는 날. 그날 밤에 한남동 관저에 배달음식이 들어갑니다. 배달음식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배달음식은 관저에 배달음식을 시키면 누가 시킬 수 있습니까? 관저 직원들이 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건희겠죠. 자, 그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배달음식이 들어간 건 사실이에요. 그걸 김건희가 먹었는지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 먹도록 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날 밤에 뭔가 상황이 종결이 되었다. 그래서 너희들 고생했지? 자, 이거 먹어. 라고 하면서 정말로 매움 정도가 아주 강도 높은 것들이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관제에서 나온 이야기란 말이에요. 왜 김건희는 그렇게 했을까? 상황을 일단 종료가 됐으니까 좀 쉬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일어나는 일 한번 보십시오. 김성훈에 대한 것, 김주현 수석이 움직인다, 심우정이 여전히 움직인다. 이미 누가 지금 전체 상황을 주도하고 있느냐? 김건희일 수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을 해보면 뭔가 나올 것이다. 권성동, 이름이 나오면 안 되죠.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있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있고 김상훈 정책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누군가에게 전화까지 했다. 또는 통화를 시도했다. 구속되는 상황인데 자,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김건희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거 우리 지금 놓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수감된 상태에서도 윤석열 라인에 무언가가 움직인다면 그 배후에는 김건희가 다 조종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추정이신 거죠? 그 추정이고 좀 더 나가면 윤석열이 저렇게 가는 것도 마지막 최종 결정을 윤석열이 한 것이 아니라 김건희의 나름대로의 큰 그림에 의해서 실행이 됐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과하지 않습니까?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게 설마 그렇게 했나라고 이제 할 제가 수도 좀 말씀 있겠지만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간과한 게 있어요. 자꾸 저는 그 이미 윤석열 정권을 검사 독재라고 규정하고 거기에 따른 취재를 지난 2년여 3년 가까이 벌여온 기자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확연하게 확신적으로 다가와요. 무슨 말씀이냐면 검찰을 동원해서 김건희의 사적 추구를 해온 정권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검찰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상황에 직면해서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그래서 검찰보다 더 강력한 물리력인 군을 동원한 것뿐이에요. 이 정권의 포괄적 정권 운영 시스템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그 현상적으로 드러난 사람은 이 내란도 윤석열, 그리고 검사 독재 지휘도 윤석열인데 실제로 내란과 검찰의 검란 다 누구의 이익이 관철됐습니까? 김건희였어요. 김건희 생각해 보세요. 김건희가 자기 자신과 엄마에 대해서 언론이 압박해 들어오니까 대검을 동원해서 이른바 대검 로펌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지금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모험적 감행이었던 거죠. 어떻게 대검 총장과 총장 수하의 그 수사
수사 정보 기능을 동원해서 자기에게 저 공격적인 언론을 공격하라고 정당, 여당까지 동원해서 이른바 그 고발 사주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검찰을 동원한 구테타랑 똑같은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정권을 확보하고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고속도로 일이에요. 인수위 시절부터.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윤석열을 앞세워서 자기 이익을 관찰해온 김건희가 마지막 수단으로 검찰이 아닌 군을 동원한 것밖에 없고, 자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은 버려도 되는 카드인 것이다. 김건희에게는. 자,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업의 날 알리바이를 만든 인물이 김태호와 김건희다. 나래나래님 의견이시고요. 그리고 김건희 정광훈 빨리 구속해야 한다. 그리고 김충식 씨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파봐야 한다. 이런 의견도 여러분들 뭐 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 이야기를, 자, 김성훈은 모든 것을 알고 누구에게 충성했느냐? 윤석열에게 충성하지 않았다. 김건희에게 충성했다. 다시 저희들이 이야기를 그가 대교에서 해군 함정을 타고 술판을 벌였던 그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지금 박지원 원장이 얘기했는데 한 번 더 듣고 와서 여러분들께 최초로 공개하는 진해에서 있었던 그 다음날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성훈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면은 진해 휴가 갔는데 김건희가 회는 바다에서 작살로 잡은 회가 피가 빠지니까 맛있다 하니까 김성훈이 진해에 있는 화로집에 가서 생선을 사다가 가두리 딱 걸쳐놓고 바다에서 작살로 잡는 것을 찍어가지고 김건희한테 보여주면서 이게 그 생선입니다 하니까 김건희가 역시 우리 경호처는 멋있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영부인을 경호한 게 아니라 심지를 경호해서 아부를 경호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저기에 자 술판이 벌어졌어요. 해군 함정에. 윤석열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김종욱 박사님. 없었던 걸로. 없었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김갑수 선생님, 윤석열이 없는 저기에 해군 함정에서 술판을 벌이고 자 일종의 폭죽놀이까지 했습니다. 작사를 가지고 가두리를 만들어 놓고 김성훈은 거기에서 이걸 잡는 장면을 영상으로 담아서 김건희 앞에 이렇게 해서 피를 뺀 회가 왔습니다. 이게 진짜 맛이 좋은 겁니다. 너무너무 멋져요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는 일입니까? 대통령이 김건희입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 부인을 만족시킨 거다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말씀 속에 오늘 얘기 흐름 속에서 보면 실제 주인공이 김건희 아니었겠는가? 그러니까 모든 부패 행위에도 심지어 내란에도 군을 움직인 거에도 김건희가 모든 아이디어와 지휘 명령 계통을 갖고 윤석열을 그냥 도구로 이용해서 이렇게 부린 것이다라는 추정까지 지금 나간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들끼리 이제 이렇게 유니버스에 우리가 생각해내는 세계예요. 왜냐하면 실체적인 그림자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수사 과정에서 뭐가 단서가 자꾸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윤석열이 달려 그러니까 수감됐다 해서 사태가 끝난 게 아니라는 경계의 의미로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김건희가 정말 핵심적으로 이 국가의 전반적인 문제를 정말 쥐고 흔들었느냐 이 문제는 두고두고 찾아봐야 되겠죠. 자 조심해서 접근하시고요. 저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볼 테니까 아까 저 박지원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그 작살로 이제 그 화를 잡았다는 그 시점에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공개해야 될 내용 우리 이상우 기자가 얘기 좀 해주시죠. 자 저렇게 해서 폭죽을 터뜨린 걸 너무 좋아하니까 김성훈이가 다시 김건희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 사실 그 정황으로 알고 있던 거를 지금 팩트로 말씀하셔서 상당히 충격을 받은 거거든요. 네. 지금 윤석열이 저 배 위에 없었다는 거 저는 사실 확신이 없었는데 예. 또 확인이 된 내용이에요. 또 확인이 아니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제보를 받았죠. 그 윤석열이 있었는지 본인이 밝히면 되죠. 근데 실제로 지금 이런 정황에 따라서 윤석열이 없는 배에서 해군 함정을 이용해서 지금 당시 아마 본부장이거나
차장일 수 있었을 텐데 김성훈이 뭐 가족 부장도 아니고 경호본부장이면은 대통령을 경호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니까. 예. 아니 대통령이 대통령을 해야죠. 대통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차장이니까. 가족부장 정도가 하는 거거든요. 예. 여사는. 근데 차장인지 본부장인지는 몰라도 김성훈이 지근거리에서 윤석열도 없는 해군 함정에서 김성훈이 김건희를 위한 사실상 사적 어뮤즈먼트 위안을 해준 거거든요. 이건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다. 이거는 여태까지 들었던 국정농단 중에서 아주 쇼킹하다. 화로를 마셨다고 해서 그걸 또 찍어다가 또 보여줬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 영상 촬영해서 직접 네. 보여줬다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한테? 말씀하신 그 폭죽 이벤트도 예. 그러면 윤석열이 없는 가운데 폭죽 이벤트를 했고 김건희가 반응이 좋으니까 그 다음 날도 다음 날 한 번 더 여사님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서 폭죽 3호기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자, 그것도 정언으로 나오는 것은 진해 시내에 그날 아마 폭죽 파신 분들 저한테 좀 제보해 주십시오. 저게 있었던 그 2023년 8월 시점에 하루 김건희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 다음 날 진해 시내에 있는 폭죽 다 사모아라 라고 지시를 했고 이걸 지금 사러 다녔다는 이야기가 정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호처 직원들이 그 당시에 이 파티를 위해서 최소 3개 팀 아니면 4개 팀이 동원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취재를 하면서 도대체 그럼 김건희의 지인이라는 자는 누구냐? 거기에 같이서 파티를 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지인이 누군지도 사실은 알아야 돼요. 그렇죠. 해군 함정에 올라가서 파티를 열었던 그러면 그 저도의 휴가는 김건희가 해군 함정에 올라가서 구나미에서 파티를 열었고 그것을 신기 경호했던 사람이 김성훈이라는 자고 또 첫날 너무 좋아하니까 그 다음날 폭죽 다 사모아라고 했던 그 다음날은 사모아서 과연 파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걸 본 사람이 그 다음날 또 본 것 아니고 폭죽을 사모으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 내용. 이런 수준이라면 단순히 김건희에 대한 신기 경호의 수준이 아니었을 것이다. 모든 것이 최종적으로 기승전 김건희로 가는 것이다. 라는 전제로 우리가 취재를 좀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하시면 그리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면 김성훈이가 이제 들락날락 할 때 경찰에 기자들이 그랬거든요. 아 그렇다면 대통령이 사병이냐 그랬더니 사병 맞습니다 이랬거든요.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사병처럼 실제로 의식하고 김건희 부부를 그러니까 윤석열 부부를 모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저 불꽃놀이서부터 화로에서부터 온갖 진해 해상 쇼까지를 다 포함한 이 모든 비용 그들의 월급 이게 사실은 사병이라면 그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부부가 부담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가 예산을 갖고 물 쓰듯이 경호처 예산을 갖고 쓰면서 저짓들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인식이 정말 일그러진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고민하는 건 그러니까 뭐 이런 것 떠나서 경호처는 이거 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경호처가 뭐라고 가서 예를 들면 작살로 잡아가지고 영상 찍어가지고 오락 대통령 부인한테 보여주고 폭죽 터트리고 이런 게 경호처가 할 일입니까? 김성훈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미친 경호처가, 거예요. 예. 미친 거예요. 미친 영화 거. 그 경호 차장이 한 거니까 경호처가 이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공적인 기구를 소위 권한도 없는 사적인 대통령 부인을 위해서 다 행사를 하게 했다는 거니까 매우 문제가 많다라는 것 하나고요. 뭐 저는 여기에 만약에 윤석열이 있었다고 해도 문제예요. 지 부인 위해서 지 마음대로 부린 거 아니에요? 어쨌든 거의 직권 남용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인데 말씀의 핵심이 그런 거잖아요.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신용원 교수 말씀에 의하면 소위 이 김건희가 별도로 당의 공적인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실제적으로 따지면 왜 김건희라는 자가 당의 공적인 내용들을 보고받았지? 전 그렇다면 그때부터 아마 그런 어떤 김건희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기획되고 결정되고 아니면 윤석열에게 압력을 넣는 방식의 다양한 국정운영 자기 트랙이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제가 100% 다 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내용들을 들어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힘이 계속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국정운영에 대한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김건희한테 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을 잘 보고 있었으니까 만약에 사실이라면 폭죽과 작살이 사실이라면 전 적어도 대통령실에서
가장 중요한 힘을 누가 작동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걸 제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경호처잖아요. 근데 경호처가 이 정도의 충성을 다한다? 대통령 부인한테 폭죽과 작사를 보인다? 그렇다면 이건 내부 구조가 매우 희한한 구조인 거죠. 이 정황만 보더라도. 자, 다시 시작이다. 아니다. 원래 하고 있던 거 김건희 문제는 끝까지 봐야 한다. 더 따져봐야 한다. 지금 보이는 윤석열의 체포 구속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김건희와 연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열심히 취재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14,000분 정도 들어와서 방송 보고 계신데 제가 오늘 좋아요 좀 눌러달라고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5,400분이 좋아요 해주셨는데 열심히 이상호 기자, 김정우 박사, 우리 김갑수 선생님과 함께 취재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스픽스를 위해서 좋아요 좀 확실히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좀 해주십시오. 지금 125만 명 정도 지금 돼 있습니다.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열심히 취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스픽스를 살린다. 그래서 저도 조금 오버하는 것 같지만 과감하게 여러분들께 저희들의 응원과 격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경호처에서 긴급하게 예. 좀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는 게 와가지고요.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사실 경호처와 관련돼서 이렇게 선정적인 이야기, 안마 이야기, 뭐 생일 이벤트, 노래, 윤비어 참가, 작살, 뭐 폭주 이런 거 나오면 너무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네. 남아 있는 경호처의 도리를 지키려고 하는 소위 말해 경호인들이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입장, 그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이었는데요. 실제로 구속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김성훈과 지금 유강우 라인이 다시 지금 활기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와도 좋으니까 제발 저 두 사람에 대해서 멈춰줘야만 네. 검찰과 경호처가 지금 제3차 내란을 계속하고 있고 지금 증거인멸을 빠른 속도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직무 배제 시켜달라는 거죠. 네네. 직무도 배제시켜야 되고 저 사람이 들어와서 지금 경호처 직원들을 굉장히 불안해한다는 거 지금 오늘 제가 용산 대통령실에 기자 한 사람한테 전화해 보니까 김성훈 같은 사람이 비호감 중에서도 대표적 비호감이라는 거예요. 경호처 물을 완전히 다 흐려놔가지고요. 그러니까요. 경호처의 본분을 아예 다른 걸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종편에서 경호처 이제 유력했던 분들의 경험담 듣느라고 방송을 같이 좀 해보면 말 그대로 전문가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분은 YS 모신 유명한 분이고 한 분은 DJ 모신 분들이 얘기도 재밌게 하더라고.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오용되면 잘못되면 차지철도 나오고 이런 친구 김성훈이 같은 친구도 나오는구나 싶은 거예요. 지금 많이 논의되듯이 이 사태가 종료가 되면 경호처라는 별도 기구는 이건 없어져야 되고 경찰국 산하에 들어가든가 국가기구로서 둬야지 대통령실의 별정 조직으로서 경호처 두는 건 온당치 않았구나라는 게 확인된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드리면 지금 경호처와 검찰이 3차 내전을 통해서 내란을 통해서 마지막 마지노선을 구축하고 있다 예.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요. 최상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호처의 직무 배제를 하고 싶어도 네. 할 수 있는 사람은 최상목이에요. 예. 실제로. 근데 최상목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필요한 것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얘기를 시간관계에서 못했는데 사실 최상목이 이번 서부지법 폭동에 사실은 그 트리거예요, 트리거. 원인 그렇잖아요. 제공자다. 원인 제공자잖아. 지금 보면은 그 마지막으로 차미영 부장 검사가 부장 판사가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너 진짜 그 국보위 예, 비상입법기구. 비상입법기구 그 누가 작성했습니까? 예. 그게 사실은 구테타 그 목적을 구성하는 예. 가장 중요한 사실은 질문이죠.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를 없애고 다시 그걸 만들려고 한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예. 그걸 두 번이나 물었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지시받은 사람이 최상목인데 최상목은 그 재판 과정 보면서 와 이거 나까지 같이 엮이는구나. 제발 어떤 소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미필적으로 기대했을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 소요가 있고 나서 폭동이 있고 나서 가장 늦게 도착했어요. 아니 그리고 8시간 최상목 뒤에. 씨는요 정말 비판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1945년부터 48년까지 해방 공간 때 무정부 상황 이후에 처음인 게 지난밤 법원이 점거되고 파괴되고 있었잖아요. 너무나 중대한 사태죠. 아침이 밝으면 최상목이 제일 먼저 언론에 나오던 현장에 있든 하여튼 이 사태를 수습해야 된다고 발언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법원 행정처장이 나와서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나와서 그 8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주 그 느슨한 뭐 평화롭게 하기 바란다. 그러니까 이 국가의 중심이라는 자기 존재를 완전히 망각하고 있는데 네. 왜 이렇게 뒤로 숨으려고 그러지? 아니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다며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거는 나와서 강렬한 목소리를 냈었어야만 되는 사안인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고 지금도 12,000분, 3,000분이 봐주고 계십니다. 평소에는 3만 명까지 봤죠. 여러분들이 일당 5, 일당 10, 일당 100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겠습니다. 김갑수 선생님, 김정욱 박사, 그리고 이상호 기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저희들은 이것이 완벽하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갈 것이고요.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바라는 거고요. 절대로 지치면 안 됩니다. 역전용사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김정욱 박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갑수 선생님 항상 이렇게 계셔 주셔서 든든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이상호 기자님의 열정에 큰 박수 보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방송 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가 역전해야 하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운다는 그 마음으로 용사들 해주시면서 방송 끝내겠습니다. 역전해 용사들!